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수학2의 마지막 단원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무슨 로그인데. 네. 자, 끝까지 수학2 공부하느라 말이 꼬이네요. 이 끝을 내려고 하니까 뭔가 좀 감동이 북받쳐 오르는지. 마지막 단원인데 이게 문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과 학생들도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쓰고 고민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로그가 차지하고 있는 수학사적인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계산 방법 중의 하나로서 일상적인 산성 농도 표현이라든지 지진 강도라든지 또 거리 표현들, 복잡한 연산. 남학생들 온라인 컴퓨터로 게임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거기에 그래픽이 현란한 게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그래픽이 현란하다라는 말은 사양을 많이 타고요, 고사양을 요구하고, 그 고사양이라는 것은 연산이 되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연산을 짧은 순간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연산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이런 기초적인 연산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연산들을 할 때 복잡한 값들을 더하고 빼는 작업들도 있고, 그걸 곱하고 거듭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여러 과정들 속에 알고 보면은 이런 상용 로그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을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로그 계산입니다. 상용 로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상용 로그 단어는 학생들이 대부분들 힘들어합니다. 이해하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학생들이 평상시 생각하지 않던 관점으로 식을 바라보게 되고, 바라봐야만 하고, 계산에서도 내가 평소 분류하지 않는 기준의 형태에 접근하다 보니까 좀 스타일이 안 맞고 문제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쩌겠습니까?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상용 로그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올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강의 듣고 교재 문제들도 풀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나누면서 상용 로그에 대한 감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올바른 개념을 가져보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상용 로그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로그는 로그인데 앞에 상용이란 말이 붙었네요. 자, 이 상용이란 말은 뭐냐면은, 다시 상용 로그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로그에서는 밑과 진수 이 두 가지 정보가 중요합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의 값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요, 진수 n의 값은 양수여야 했죠. 이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밑의 값이 10인 로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의 값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이에요. 10의 몇 제곱이 2가 되던가요? 10의 몇 제곱이 2. 그것을 알려주는 값을 로그 표현으로 나타냈을 때 로그 밑의 우변이 진수 x다, 지수 x다. 또 10의 x 거듭제곱이 3이 될 때도 있겠죠. 로그 10의 3이 x가 된다. 이렇게 거듭제곱과 로그 사이의 정의를 바탕으로 표현을 나타내는데요. 정의를 바탕으로 변형들을 하는데, 그 와중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의 밑이 10인 경우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요. 상용 로그라 부르고요. 그런 상용 로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을 취해주냐면은, 이때 밑 10의 값은, 밑은 생략이 가능하다. 즉 안 적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밑의 값이 없는 로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밑이 없는 게 아니라 밑을 생략해 놓은 겁니다. 너무 뻔한 밑이니까. 자, 이거는 흡사
거듭 제곱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도 같아요. 거듭 제곱근이나 거듭 제곱 루트나 로그 표현이나 유리수의 값으로 이야기하기 복잡하고 힘든 값들, 그러한 다양한 실수를 기호를 바탕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자, 루트 2라는 것은, 루트 3이라는 것은 2에 대한 3에 대한 거듭 제곱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표시는 세제곱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3번 제곱해서 2가 되는 그러한 수를 세제곱근 2, 3번 거듭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세제곱근 3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2번 거듭 제곱하면은, 제곱만 하면은 2가 되고 3이 되는 그런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으로 그 2라는 값들을 안 적고 있었던 거죠. 생략해 줬던 거죠. 마찬가지 상로그도 거듭 제곱근처럼 미세 값을 생략해 놓은 겁니다. 거듭 제곱근에서 근호 앞에 숫자 2를 생략하는 것처럼 상로그는 미세값 10을 생략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밑이 없는 로그가 아니라 밑이 생략된 미세값이 10이어서 자연스럽게 생략된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많고 많은 로그 밑 중에 왜 하필 10이라는 정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두말할 거 없이 십진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돌려줄게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를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0이라는 값은 1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10의 100이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로그 여부를 떠나서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한 번 더, 1000이란 값은 10의 세제곱의 값이죠. 로그 10의 1000은 3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100과 1000 사이에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 작은 수로 그냥 아무 숫자나 얘기를 한번 합니다. 345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65를 할까? 자, 얘는 10의 몇 거듭 제곱일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바로 그 로그 값의 이야기죠. 로그를 표현해 봅시다. 로그, 뭐 이제 이런 거는 쉽죠. 로그 10의 365는 얼마? 모르니까 x, 그리고 정확한 값 표현이 힘드니까 로그라는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값을 표현하겠다. 로그 10의 365입니다. 그런데 로그에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진수의 값이 커질수록 이 100과 1000이란 것은 로그에서는 진수의 위치를 하고 있죠. 진수가 증가할수록 그 로그의 값도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로그의 값도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즉, 이 로그 값 x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2 더하기 2점 얼마잖아요.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0. 얼마의 값의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물론 정확한 값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고 무책임한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못 구하니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로그를 쓴다고 했잖아요. 자, 로그 첫 강의 로그의 뜻을 돌아가서 보세요. 2와 0. 얼마라는 이러한 소수의 값들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우리가 불러줍니다. 자, 2의 값과 0. 땡땡땡땡 이런 부분의 값들을 각각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이 2라는 부분을 정수 부분이 되고요. 정수 부분의 값이 있고요. 0. 땡땡땡이라는 소수 부분의 값이 있겠죠. 얘네들을 각각 불러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용 로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정수 부분을 우리는 집
치표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소수 부분을 가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치표와 가수. 일단은 치표 가수 입에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치표라는 것은 정수의 값을 의미하고 가수라는 것은 소수 부분의 값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상응 로그의 값들은 반드시 상응 로그의 값들은 정수의 값과 정수 n의 값과 그리고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소수 부분을 뜻하는 로그의 형태로 그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찾은 상응 로그 365 같은 경우에는 정수의 값이 2였고요. 그리고 그 소수 부분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소수 부분의 값 다시 이렇게 적읍시다. 정수 부분이 n이고요. 소수 부분은 로그 a입니다. 상응 로그 a입니다. 이 상응 로그 a는 로그 n 마이너스 지표 정수 부분 스몰 n을 빼주는 거죠. 즉 다시 본다면은 이 빨간색 부분은 로그 365에서 2의 값을 빼주는 거고요. 로그의 차는 진수들의 나눗셈입니다. 2의 값에 해당되는 상응 로그는 10의 제곱 100이네요. 365를 100으로 나누니까 로그 3.65의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못 적으니까 해당 부분을 이렇게 로그 3.65와 같다는 형태로 바꿔 적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씩 헷갈리는 표현과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멀쩡히 잘 있는 로그를 정수의 값과 그리고 소수의 값으로 표현을 나누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정수 부분의 값과 소수 부분의 값에 로그에 가지는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변화시켜 보는 겁니다. 다시 이 상용 로그 365에서는 365라는 값이 3.65 곱하기 10의 제곱의 형태로 변형해 볼 수가 있죠. 로그 3.65 곱하기 10의 제곱. 그렇다면 로그의 기본 성질,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다 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2 더하기 로그 3.65라는 값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수 부분의 값과 정수 부분 지표와 소수 부분 가수로 상응 로그는 분해가 가능합니다. 정수를 나타내는 지표와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가수란 녀석으로 상응 로그는 분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더 해봅시다. 상응 로그에 대한 이야기는 뭐 크게 별다른 건 없고요. 사실 이 지표와 가수, 정수와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로그 13이란 값이 있다면은 너는 로그 1.3 곱하기 10의 1거듭제곱 항상 10의 거듭제곱과 곱해지는 소수의 값은 1의 자리를 늘 가지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숫자들이 나오는 형태로 값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성질에 따라 1 더하기 로그 1.3이다 이렇게 적는 거고요. 로그 7과 같은 경우에는 로그 7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의 자리가 하나 있는 거니까요. 10의 거듭제곱 표현이라면 10의 0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0 더하기 로그 7이 되겠고요. 로그 0.3이라는 값은 0.314 해볼까요? 0.314라는 값은 10의 거듭제곱의 곱의 꼴로 본다면은 항상 1의 자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소수의 값이 나오게끔 진수를 변형합니다. 주어진 진수의 변형에서는 언제나 1의 자리가 존재하게끔
값을 표현해 주시고 곱하기 10의 몇 제곱? 소수점이 뒤로 하나 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1거듭제곱. 마이너스 1거듭제곱. 자, 너는 정수와 소수 부분의 값으로 바꿔 표현한다면은 이런 모양이 된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14. 자, 정수 부분의 값에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 로그 0.0123이라는 값이 있는 경우 0.0123이라는 진수는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거듭제곱이라는 곱의 꼴로 변형이 가능하죠. 진수의 곱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1.23 형태로 바뀌겠고요. 하나만 따로 추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로그 앞서 구했던 365의 경우 로그 3.65 곱하기 10의 제곱, 그래서 2 더하기 로그 3.65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했고요. 항상 상응 로그는 정수 부분의 값과 그리고 소수 부분의 값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소수 부분의 값은 n은 정수니까 양의 정수 0, 모두 다 가능하고요. 이 소수 부분은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값으로 적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의 값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0. 얼마라는 값이에요. 즉, 요 오른쪽에 있는 지표와 가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전부 다 0 이상 1 미만의 0 이상 1 미만의 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로그 10의 값이 1이죠. 로그 10이 1이죠. 그럼 10보다 작은 로그 7의 값은, 진수가 10보다 더 작아지는 값은 1보다는 더 작은 값일 거고요. 더 작은 값. 그리고 로그 1의 값은 상응 로그니까 미세 값이 1이 아닐 때 진수가 1이면은 그 로그의 값은 0입니다. 상응 로그가 아니라 일반 로그에서조차도 상응 로그도 결국에는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입니다. 그냥 얘는 로그예요. 로그의 성질 다 적용이 됩니다. 밑변환도 가능하고요. 합과 곱의 형태의 다시 합과 차를 진수의 곱과 나눗셈의 형태로 변형도 가능한 겁니다. 진수들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로그 값의 대소도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진수의 값이 진수 부분이 진수의 정수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로그의 정수 부분은 아니에요. 진수의 정수 부분이 한 자리수이면 로그는 항상 1보다 작다. 자, 그리고 상응 로그를 이렇게 정수와 소수 부분을 바꿔 표현할 때 소수 부분 값의 조건 0 이상과 1 미만이다라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또 풀이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로그 13의 경우에는 위에 있던 로그 13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1.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1.3의 꼴로 마이너스를 분배해 주겠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정수의 값으로서 로그의 정수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1.3은 음의 값입니다. 소수 부분은 반드시 0 이상의 값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어떤 식의 변형을 해주느냐, 이것도 로그의 상응 로그에서의 값 변형 기본 성질입니다. 유념해서 봐주세요. 마이너스 로그 1.3의 값을
양수이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은 값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1을 더해줍니다. 더한 1만큼 1을 빼줘야지만 기존의 식으로부터 값의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앞에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1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3의 정수 부분의 값은 마이너스 2고요. 소수 부분의 값은 1 빼기 로그 1.3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수 부분의 값은 로그 1.3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로그 1.3은 더더욱 아닙니다. 1 빼기 로그 1.3이라는 것이 소수 부분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최초 제시된 상응 로그의 값이 음수여서 진수의 값의 변형으로 통해 구해낸 소수 부분의 값이 역시 음수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 소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해 주면서 정수 부분에 1을 빼주도록 하세요. 그래야지만 전체 식의 값의 변화는 없으니까. 목적은 소수 부분의 값을 양수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으로 만드는데 그 풀이의 목적의가 있는 겁니다. 자, 상응 로그는 이렇게 정수와 소수 분의 값으로 분해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가지고 왜 이런 부분들을 나눌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가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적었던 그런 로그들의 값들 적어놨습니다. 중간 부분은 일단 지금 설명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까 일단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정수 부분의 값과 소수 부분들의 값이 하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값들의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유념 유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이 이렇습니다. 로그에서 우리가 이렇게 용을 쓰면서 상응 로그를 정수 부분의 값과 소수 부분의 값으로 분해하는 이유가 상응 로그의 성질로서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지표의 값, 지표 다시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정수 부분, 이 지표의 값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 녀석은 진수의 자릿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소수점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수 부분의 값은 상응 로그의 가수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소수 부분에 하는 역할은 진수의 숫자 배열 규칙을 알려주는 거고요. 진수에 어떤 순서대로 수가 나오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상응 로그가 가지는 유일무이한 성질. 아니죠, 말 잘못했습니다. 상응 로그 말고도 다른 녀석들도 정수와 소수 부분을 나타내긴 한데 상응 로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일무이한 게 맞나? 네. 정수와 소수는 모든 로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응 로그만 정수가 소수가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진수의 자릿수를 결정하는 경우는 정수 부분 n의 값이, 또 소수 부분 우리가 흔히 또 알파라고 합니다. 진수 부분의 n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의 이야기고요. 소수점 위치를 결정할 때는
지표의 값이 정수 부분의 값이 음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예를 보면서 앞서 구했던 예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지금 얘네들 보니까 지표는 둘째치고 정수 부분의 값들이 다 제각각이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좀 통일을 합시다. 진수의 값들을 선생님이 일부러 다 수정을 할게요. 소수의 값을 어떻게 수정하냐면은 3.65 다시 36.5 3.65 0.365 0.0365 이렇게 변형하겠습니다. 그때의 이 로그 값들, 로그의 소수 부분은 모두 로그 3.65가 되겠습니다. 앞서 본 과정처럼 진수 부분 365 또는 36.5, 3.65, 0.365, 0.0365를 3.65와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변형 가능하겠죠. 자, 정수 부분 n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이 선 기준 위쪽입니다. 자, 그럴 때 내용을 보면은 자릿수, 진수의 자릿수란 게 어떻게 되느냐? 진수의 값이 다시 로그의 정수 부분이 0 또는 양의 정수일 때 진수에서 자릿수는 진수에서의 정수 부분 자릿수, 요거 다시 수정해야 되겠네요. 진수의 정수 부분 자릿수는 365라는 것은 자릿수가 세 자리 자연수죠. 그리고 36.5는 소수점 아래를 무시하시고요. 정수 부분의 자릿수만 봅니다. 너는 세 자리, 너는 두 자리. 3.65에서는 한 자리. 자, 세 자리일 때 2, 두 자리일 때 1, 한 자리일 때 0이라는 정수 부분 지표의 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내가 지표의 값을 안다. 로그의 상로그의 정수 부분의 값을 안다. 그렇다면은 그 자릿수의 값은 로그의 정수, 상로그의 정수 부분 n보다 1 더 큰 값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정수 부분의 자릿수는 상로그의 정수, 지표의 값보다 1 더 큰 값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0보다 작은 이 아래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본다면은 0.365, 0.0365 이런 값들은 뭐 소수점 위치라고 얘기했지만 교재들에서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수점 아래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정수가 나오는 위치. 자, 0.365에서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정수 3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0.0365에서는 소수점 아래 하나,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소수 3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의 위치, 소수점 아래 절대값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정수가 나오는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정수의 값이 음수일 때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가수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진수의 숫자 배열을 뜻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가수를 다 통일해 놓은 상태죠. 가수의 값, 소수 부분의 값이 로그 3.65입니다. 진수의 값이 10보다 작으니까 얘는 1보다 작은 0. 얼마의 값인 거예요. 3.65로 모두 다 동일한 상태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진수의 수배열, 진수의 정수 부분 아니고 진수에 있는 전체 숫자의 배열, 숫자 배열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무엇과? 가수 부분 로그의
로그의 진수와 숫자들이 소점 다 떼고 자릿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적히는 숫자가 365, 365, 365, 365, 365라는 겁니다. 유효 자리가 다 동일한 값으로 적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응 로그가 가지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다시 이 성질들을 확인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 문제들을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던진 거예요. 문제는 확인 체크 문제로 바로 들어왔고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로그 5.23이라는 값이 0.7185라는 값이랍니다. 진수가 10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 상응 로그의 값이 1보다 작은 형태의 값이죠. 밑이 안 적혀 있으니까 상응 로그. 자, 1번 로그 523은 어떻게 되느냐, 이 523이란 수를 5.23 정수 자리가 한 자리가 되고 10의 거듭제곱과의 곱의 형태로 값을 변형해 주세요. 그렇다면 얘는 로그 성질에 따라서 로그 10의 제곱 더하기 로그 5.23이 되고요. 로그 10의 제곱은 로그 성질에 따라 2라는 정수의 값의 형태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정수 부분의 값은 2가 되고요. 소수 부분은 로그 5.23인데 그 값이 문제 조건에서는 0.7185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값들로 분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로그 52.3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52.3을 정수가 한 자리가 되게끔 5.23의 형태로 바꿔 보시고요. 10의 거듭제곱과의 곱의 꼴로 나타내 주세요. 10을 곱해줘야지만 5.23이 문제에서 보고 있는 52.3이라는 값으로 바뀔 수 있겠죠. 마찬가지 로그 성질에 따르면 1 더하기 로그 5.23이 됩니다. 즉 1 더하기 0.7185. 자,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로 대답할 수 있는지 볼까요? 로그 5.23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으로 앞서 하고 있는 동일한 과정의 계산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먼저 보니 나오는 수의 순서가, 진수 부분에 있는 숫자들의 순서가 5, 2, 3이라는 동일한 규칙으로 작성이 되고 있죠. 그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수의 값은 로그 5.23이라는 값으로 동일합니다. 다시 5.23이 아니라 5230이라는 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5230에 대해서. 자, 가수 부분은 로그 5.23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정수 부분의 값인데, 그 정수 부분의 값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니까 진수의 정수 부분 자릿수는 상응 로그 정수 n과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릿수는 상응 로그 정수보다 1이 더 작은 값이네요. 다시, 상응 로그의 정수 부분의 값이 n이라면은 n에 1을 더해 줄 때 진수의 정수 부분 값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1 작다고 했네요. 1 더 큰 값입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진수의 정수 부분 자릿수는 상응 로그 정수보다 1이 더 큰 값입니다. 반대로 이 정수 값은, 지표라는 것은 상응 로그의 정수 부분은 자릿수 빼기 1의 값과 같은 거고요. 이 관계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5230이라는 수를 보고 있다고 했죠. 5230. 이 녀석의 자릿수는 총 몇 자리? 4자리의 정수입니다. 정수 부분만 보는 겁니다. 뒤에 소수점 무시하세요. 4자리니까 상용 로그의 정수는 마이너스 1을 해준 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5.23이랑 10의 세제곱이 곱해져서
5230이라는 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것이 상응 로그의 지표와 가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각각의 하는 역할들을 정의했고요. 지표와 가수가 하는 역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을 정의했고요. 그 값들이 각각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간단한 확인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본격적인 상응 로그를 바탕으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